자, 지난번에 이어서 그 접두사 EN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EM이라고 쓴 거는 EN 다음에 플러스 자음일 경우에 EM으로 변하죠. EN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IN이라는 그 접두사가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발음이 바뀌어서 EN, 또 거기서 또 자음이 붙으면 EM으로 변하기 때문에 IN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접두사 IN. 접두사 IN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 inside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지난번에 into라는 기능도 있고, into라는 의미도 있고, on이라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죠.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 붙어가지고 동사를 만들죠. 타동사를 만들죠. 동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요거 플러스 동사에서 어떤 강조의 그런 단어도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EN이나 EM이 붙으면서 뒤에 명사, 형용사가 붙고 요런 기능, 요런 기능, 또 요런 기능, 그런 것들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보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냥 그래도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그런 얼개를 아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로 embed. bed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아주 굉장히 친숙하죠. 맨날 우리가 누워서 자는 곳이니까. 요거는 명사로는 뭐 침대도 있고 뒤에 뜻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바닥을 이루는 것도 있고 뭐 화단이라는 뜻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취하려고 하는 거는 그 동사로는 잠을 재우다 이런 뜻도 있고 파묻다 이런 뜻도 있어요. embed라는 뜻에 해당하는, 우리가 파묻다라는 것을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embed라는 뜻 자체도 어디에다가 깊이 박아 넣다, 뭘로 둘러싸다. bed에도 이미 파묻다라든가 이런 뜻이 있는데 em이 붙음으로 해서 확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죠. 꽃 같은 거를 깊게 박는다든가, 또 마음속에 어떤 사실을 깊이 간직하다라든가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강조의 IN이죠. bed라는 것이 재우다에서 파묻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참 연결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침대에다 이렇게 아기를, 갓난 아이를 이렇게 할 때면 이렇게 뭐 번데기처럼 이렇게 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또 씌우고 추울까봐 씌우는데, 옛날에 아마 난방장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이렇게 겹겹이 쌓였을 거예요. 겹겹이 쌓으면 겹겹이 쌓았기 때문에 마치 아이를 재운다는 거는 막 포대기 속에 이렇게 파묻고 어떤 침대 속에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라틴어 그 뜻으로 보면은 파내다라는 뜻은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를 이렇게 재울 때 포대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씌우고 추울까봐, 그래서 파묻다. 그래서 embed 하면은 깊이 박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가 아주 튼실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빵빵빵빵빵 탄환이 들어와서 발렛이 팍 박혔으면 박혔죠. 발렛 is embedded his 뭐 flesh라든가 살 속에 박혀 있다. 끔찍한 일이겠지만 한번 뭐 우리가 재미나게 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embedd를 쓰겠죠. 깊이 박히다, 그런 뜻을 해봤고요. 그래서 en이 그 강조의 뜻을 느끼는 걸로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mbarrass라는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embarrass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을 당황케 하고 난처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외우셨겠지만 EN 또는 EM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EM이라는 것은 사실은 EN이었는데 뒤에 B라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EM으로 변신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또 한번 나눈다면은 뒤에 BAR이라는 거는 뭐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법정이라는 또
뜻도 있어요. 법정이 왜 됐느냐 하면은 이 막대기라는 거는 이 난간이란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옆으로 쭉쭉 이렇게 되는 막대기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바가 어떤 사람께 막는 울타리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뜻에서 요 뜻으로 전이가 된 거는 옛날에 보면은 죄인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에 있을 때 요 사이에다가 요런 걸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흉악범들이니까 언제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뛰어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판사들이 이렇게 이제 점잖게 앉아 있죠. 요 앞에 이렇게 가로막는 요걸 갖다가 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EM이라는 것은 EN의 기능 중에서 어디 인사이드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갖다가 법정에 요 스크린, 요거 비하인드, 요거 뒤에 요쪽에다가 딱 앉혀놓는 거예요. 앉혀놓으면 이 사람들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법정에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 기분이 참 난처하겠죠. 부끄럽기도 하고 죄를 지었나 다른 사람이 쳐다볼까봐. embarrass 하면은 법정 안에 법정에 요거 여기다가 울타리 바 뒤 옆에다가 뒤쪽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 놓는 place라든가 put 이런 단어가 좀 생략됐지만 사실 요겁니다. 요거. 법정 안에다가 특히 요 스크린 요쪽에다가 판사 맞은편에 요쪽에다가 그 사람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put 또는 place.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당황스럽고 난처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그 법정에서 상황이 이제 확장되면서 꼭 법정이 아니라도 내가 상당히 그 당황스럽고 난처하고 shy해지고 ashamed 될 때 embarrass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기원은 이렇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BAR이 법정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베리스터라는 변호사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실 BARRI 여기까지 뒤에 STER이라는 거는 또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된 거죠. 법정 변호사.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니스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사람이죠. 요거는 미니 할 때 나오는 스몰이란 말이죠. 조그만 사람. 말은 조그만 사람이지만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서번트예요. 어떤 사람한테 서비스하는 하인 같은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미니스트가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나오는데 본래 미니스트의 뜻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였죠. 그래서 스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트릭을 잘 쓰는 사람 그러면 트릭스터. 그러면 트릭을 잘 쓰는 사람이 뭐죠? 사기꾼이죠, 뭐. 그래서 뒤에다가 STER을 붙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형질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인베로스는 그래서 EM이 당황케 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법정에다가 앉혀놓으면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부끄럽고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이런 데서 기원이 돼서 나왔다. 어떤 그 사람이 단어를 최초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법정과 관련 없이 어떤 상황상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어로 한번 인테일을 한번 볼까요? 인테일이라는 거는 뭐뭐에 수반하다. 어떤 일을 할 때 뭐 성공에는 반드시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수반된다. 보면 뒤에 어떤 그
결과로서 따르는 거죠. 수반한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이 또 왜 나왔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아까 그 embed처럼 강조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수반됐냐 이런 뜻이냐면은 테일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 bed가 침대라는 말이 이렇게 파묻다라는 그 동사가 있듯이 테일이라는 말도 파충류가 만약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긴 것이 스물스물 기어간다라면 요 꼬리 부분은 몸체가 가는 대로 따라가죠, 이렇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징그러운 파충류가 쑥쑥쑥쑥 기어갈 때 보면은 이 꼬랑지 부분이 몸통하고 분리되지 않고 쭉 따라가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어떤 긴 행렬이 있다고 볼 때 이것도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대열을 말할 때도 이것도 꼬리라고 볼 수 있죠. 앞에 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쭉 따라가니까. 그래서 테일이라는 말은 꼬리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할 때 어떤 거를 따라가다 follow의 뜻이 있는 거죠.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꼬랑지가 마치 몸통을 따라가듯이. 그래서 요걸 갖다가 동사로 쓰인 거예요. 테일은 여기서. 그래서 인테일 하면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냥 슬슬슬 따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꼭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걸 강조해서 한마디 한 거죠. 인테일 하면은 수반하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success entails hard works. 그러면은 성공하고 하드웍스하고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거죠. 성공에는 열심히 일한 것이 수반된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는데 그것이 꼭 붙어 있다는 거죠. 꼭 따라가는 거죠. 인테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여기서도 아까 인베드처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확 그냥 막 밀착해서 따라가는 거니까 어떤 관계가 밀접하다 그런 얘기겠죠. 강조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테일 같은 경우도 수반하다 그러면 왜 수반하다일까? 꼬리인데 그렇지만 어떤 꼬리라는 명사도 있지만 꼬리는 몸통을 따라서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뭐 따라다니다 테일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걷다가 이에다가 막 땅 붙임으로써 꽉 서로 밀착해서 붙어 다니니까 어떤 일로서 그 필연적인 결과라서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런 말을 우리가 쓴다. 그거는 문장 속에서 한번 보셔야 되니까 꼭 딕셔너리를 한번 보시고 여기는 예문을 한번 보시면은 아 고개가 끄덕이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테일이라는 거는 인테일에서 이 테일이라는 거는 그 연이 이렇게 있으면은 꼬리를 붙이는 것도 테일이라는 뜻이 되고 또 꼬랑지를 싹 자르는 것도 꼬리를 잘라버리는 커트의 의미도 있어요. 테일은 참 묘하죠. 그러니까 꼬리를 붙일 때도 테일이라는 뜻이 있고 테일 속에는 또 꼬랑지를 자르는 것도 커트의 의미도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우리 그 양복 만드는 사람을 테일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테일러인데 여기서 테일이라는 것이 커트고 OR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단사 보면은 축축축축 자르잖아요. 그렇죠? 가위로 이렇게 천을 잘라서 옷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테일러가 거기서 그 재단사 같은 사람들 이런 것이 나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테일 같은 경우나 또 리테일 같은 경우도 테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아까워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D나 R이 전부 그 접두사 중에서 강세를 말하는 겁니다. DE라는 것도 뭐 떨어져서 off 뭐 이런 뜻도 있고 RE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둘 다 강세의 뜻이 있거든요. 테일은 테일인데 자르는 거는 둘 다 자르는 건데 디테일한 것도 세부 사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르긴 자르는데 아주 피스로 아주 조각내서 잘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세부 사항을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테일은 커팅이고
G는 아주 그냥 자를 만큼 계속 잘랐다는 얘기고, 리테일도 어떤 물건을 이렇게 도매로 크게 파는 게 아니라 RE도 반복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뒤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아주 많이 잘라서 조그맣게 잘라서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이 조각들을. 도매는 전체 큰 걸로 하는 거예요. 디테일, 리테일 이런 것들이 왜 꼬리가 나왔는데 세부 사항이나 뭐 소매나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D나 R의 접두사가 강세 의미가 있다. EN이 강세 의미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또 한번 뭐 D나 R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EN이나 EM이 붙으면서 그 강조가 나오든지 또 명사나 형용사가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그런 형태를 다음에 한 번 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익숙해지는 거죠, 뭐. 그래서 그것이 IM이나 IN 이런 것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기능인데 형태만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오늘 단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